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위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어떤 얘기 했어요? 표준편차 얘기했죠. 총위험이라는 개념 한번 잡아놨고, 우리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애 지워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아주 불필요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킨 체계적 위험만이 수익률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 영상이었네요. 그쵸?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볼 거냐면 그 표준편차라는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이 표준편차는 금융 자격증을 딸 때는 말할 게 없어요. 그 어떤 금융 자격증에서도 표준편차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모든 금융 자격증에 표준편차는 다 나오고요. 또 거꾸로 그러면 금융 자격증이 아니라 나는 그냥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얻고 싶은데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펀드 평가 보고서라던가 펀드 설명서 이런 거 보면은요, 거기에 표준편차 값이 수익률의 이제 범위값이 나와요. 그 수익률의 범위값을 결정할 때 이 표준편차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수익률의 범위값을 결정하거든요. 그 이야기 조금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표준편차라는 그 지표를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되돌아가요.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가보면 통계 시간에 어떤 걸 배우냐면 뭐 반평균 키 배우고요. 그 반평균 키의 표준편차, 편차의 값 이런 거 배우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 반에 아이들이 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번이 딱 가운데 있는 애죠. 그 5번 아이의 키가 170c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번호가 하나씩 작아지고 커질 때마다, 번호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각각 1cm가 작아지거나 1cm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170이면 4번은 169, 거꾸로 6번은 17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3번은 168이 되고 7번은 172가 돼요. 그럼 뭐 8번은 173이 되고 이렇게 해서 키가 커지겠네요. 그러면 요 1번과 9번 이 둘의 키는 1번은 166이 될 거고 4칸이 떨어지니까 170에서 10번은 4칸이 올라가니까 174c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66과 174까지 요 전체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편차의 양극단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6에서 174까지 이 전체는 8cm죠. 그러니까 평균이 170cm이고요. 얘네들이 최대로 움직이는 범위값은 8cm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몇 cm까지 하락한다? 4cm까지 하락하는 거고 상승 또한 최대 4cm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런 경우에는 평균 170이라는 값에 비해서 좌우 변동값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극단값까지 가더라도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펀드. 자, 펀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어요. 인덱스 펀드가 코스피 주가지수 수익률을 이제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5%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 위험이 한 2% 정도 된다면, 우리가 5%를 기준으로 놨을 때 2%면 한 단계 벗어날 때마다 2%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평균이 5%인데 편차가 2%면 이 편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만 넘어가도 마이너스 1%예요. 2%씩 계속 작아지니까. 그러면 최종 여기에 가면 마이너스 1% 되겠죠. 6만큼 작아질 테니까. 이해돼요? 그럼 거꾸로 3칸 우측으로 간다면 6만큼 커지니까 11%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균값과 편차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이 표준편차가 얼마만큼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비체계적 위험까지 결합되어져 있다면, 즉 수익률이 5%인데 위험이 7%예요. 한 단계만 움직여도 바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 한 번만 우측으로 뛰어도 바로 12%. 원래 평균값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의 값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표준편차라는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표준편차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표준편차라는 애, 우리 그 모양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같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린 왕자에 보면 보아뱀이 이제 코끼리를 삼키니까 머리는 작고 꼬리는 얇은데 그 배 부분만 이렇게 코끼리를 먹으니까 둥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종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종을 이제 위에서 매달아 놓은 이런 종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데,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림이라던가 어떤 약간의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세요. 이때 이 표준 편차라는 애는요, 그 단순하게 생긴 그 모양이요, 종 모양처럼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 종 모양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냐면, 이 종을 평균이라는, 그 표준이라는 게 제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기준이라는 애를 중심으로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해야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왼쪽의 모양과 오른쪽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면 이런 애를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편차 값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왼쪽으로 3칸 간 거랑 오른쪽 3칸 갔을 때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움직인 거지, 그 절대값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우의 모양이 다르다면 왼쪽 3칸과 오른쪽 3칸을 갔을 때 걔네 둘의 이 절대값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즉 통계적으로는요, 위험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옵션이라는 부분들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부분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표준 편차라는 개념에서는요, 아직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개념, 표준 편차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 하나는 뭐라고요? 좌우가 언제나 대칭하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왜 그렇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즉 벌어지는 정도에 따른 위험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든 플러스 영역으로 가든 동일한 수준의 위험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영상은요, 표준 편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 나누어 봤고, 이 표준 편차라는 애가 어떤 애다라는, 실은 뭐 이제 중학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준까지의 아주 얕은 수준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표준 편차라는 값을요, 실제로 이제 기호도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도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